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의 셋째 주죠. 6월 셋째 주, 6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양일간 예상, 일요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에 그 삼상승식이 생겼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저희 직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배당이 좋길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네 마리를 삼쌍승식 복조로 엮으면 4, 6, 2, 24, 24방이랍니다. 24방. 이건 예를 들자면 1,000원씩 예를 들어서 복조로 쳤을 때 1,000원씩이면 24,000원이 들어가죠. 24,000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그런 팁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말을 하나 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권에다가 구매표에다가 2, 3, 4 이렇게 이랬을 때는 이게 6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축만 잘 세우면, 축만 잘 세워서 이렇게 세 방을 공략을 하면, 이게 지금 배당이 좋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축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축이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연구들 연구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요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축이 인기 1위면 안 되겠죠. 인기 1위만은 이건 메리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기 1위마나 인기 2위마가 말이 나빴을 때, 예를 들면 인기 3위나 4위, 인기가 전혀 없으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 한번, 그러니까 인기 한 5, 6위권에다가 5, 6위권을 축을 세워서 인기 1, 2, 3위를 산다든가, 또 인기 2위마가 말이 나빠서 인기 3, 4, 5위를 하면, 이거 배당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쌍승식 뒤집어지면 배당 나오듯이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거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6시간 전이니까는 몇 시야? 새벽 3시 반? 2시 반? 3시쯤에 밴드에 글을 올리셨다고. 이번 주 도전해볼 경주가 있나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도전해볼 경주가 있나요? 좋게 받아들이면은 좋습니다. 도전해볼 경주는 많죠. 많습니다. 매 경주 다 할 수 있죠. 22경주 다 할 수 있어요. 다 도전해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질 않았고, 해볼 만한 경주가 있지 않나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해볼 만한 경주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경주 배팅은 할 수 있죠. 근데 해볼 만한 경주, 특히 일요일자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와서 지금 금요일 9시 35분입니다. 근데 정말 예상을 좀 많이 고쳤어요. 제가 고민되는 경주가 많이 있어서 조교로 갈 것이냐, 기본 능력으로 갈 것이냐, 매번 제가 예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결국 조교로 갔습니다. 저야 조교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좀 쏠리죠. 예를 들어서 능력이 50이고 조교가 50이다 그랬을 때는 조교를 조금 더 제가 치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상도 역시 이제 조교 위주입니다. 조교 위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은 떨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할까 합니다. 자, 먼저 6월 18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그리고 좀 할 게 없는 경주, 정말 이 경주는 아니다 싶은 경주는 정말 짧게 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좀 쳐다볼 말이 많이 있죠. 일단 지금 이 경주에서 금봉왕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뭐 선행 갈 수도 있고 3번 게이트고 다 좋은데 이거야 뭐 누구나 아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 뜻은 만약에 이 인기 1위 금봉황이 말이 나쁘다 그러면 제가 주구장창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열둘 로켓킨입니다. 로켓킨.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2번 게이트고 1000m입니다. 1000m. 1000m이기 때문에 요거 좀 불안하죠. 왜? 지금 이 금봉황도 힘이 안 차 있어가지고 말이 뛸 때 보면 전혀 뭐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또 얘기를 하지만 얘가 선행을 나서면 뒤에 어린 말들이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을 그러니까 선입이나 얘를 따라가면서 얘를 덮칠 수 있는 마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있긴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찾아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네들이 지금 여기 출전하는 모든 말들이 얘 12번 노케킨이야 앞말이지만 제가 체형을 갖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체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능력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외곽에 불리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뭐 첫 경주부터 뭐 광분들 하시는데 제발 좀 광분들 좀 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 뉴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말 2살짜리 YYY 혈통인데 사실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혈통은 아니죠. 일단 생김새는 좋습니다만 목이 조금 짧아서 발을 꺾습니다. 발을 꺾는데 게이트 위치가 오히려 12보다는 1번 게이트라는 걸 높이 쳐줘야 되는 거고 자 200점 같은 경우는 2번 200점 같은 경우는 일단 주행심사 때 보면은 한 반 박자라 그럴까요? 한 박자 늦게 나와요. 주춤거리고 이제 흔들리고 나오죠. 게이트 이탈이. 근데 따라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 어린 말이기 때문에 이 뒷다리가 아주 짧게 들어가요. 뒷다리가 아주 짧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 라스트에서 얘가 12초 3이라는 막강한 추임력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는데 야 초반에는 못 뛰고 왜 라스트에서 잘 뛰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어떤 말이든 간에 좀 많이 뛴 말 4살 5살짜리든 간에 어린 말이든 간에 한번 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과정을 그러니까 1000m를 뛰더라도 라스트에서 얘네들은 걸음이 죽어요. 근데 이 뒷다리가 짧은 마필들은 초반에 스스로 자기가 못 뛰어요. 힘을 그만큼 예를 들어서 남은 지금 전 구간을 100이라는 힘을 갖고 뛸 때 남들은 초반에 70이라는 막 힘을 많이 쓰고 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스스로가 뒷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30이라는 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앞에 있는 말들은 라스트에서 30이라는 힘을 갖고 승부를 하는 건데 얘는 70이라는 힘이 남은 거예요. 초반에 30이라는 힘밖에 스스로가 못 써서 그래요. 그럼 라스트에 뛰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상대가 무너지고 얘는 뛰어 올라오고 그런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흐름을 찾는 겁니다. 흐름. 취임마가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취임마. 근데 거기다가 앞에서 누가 힘을 얼만큼 쓸 것이냐 그 경주를 찾는 건데 자 지난주번이 아니라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 같은 겁니다. 뭐 싸움이 안 일어났네 어쩌네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 전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 전개하고 틀리면은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전개하고 제 전개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제 전개만 갖고 경마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전개는 그런 전개를 제가 추구하는 전개가 바로 그런 전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200점이 얼만큼 라스트에서 올라오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이 경주의 어떤 그 포인트는 거리가 1300m라는 얘기죠. 1300m. 그러니까 1300m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천의 함성 이거 안으로 기대지 않습니까? 두 살짜리 여기 3세 이하만 해요. 두 살짜리고. 자, 지난번에 이제 운 좋게도 제가 파티 파워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경주인가에 그 박태종 기수가 강호천연을 갖고 2천승을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제가 이 파티 파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냐면 이제 박태종 기수가 모든 걸 내려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경주 중에서 늦발하는 것도요. 물론 뒷다리가 추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기수가 흥분을 하면 그러니까 좀 조바심 낸다 그럴까요? 약간 그 긴장을 하면 금방 눈치채요. 예. 그 거의 늦발로 이루어져요. 얼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뭐죠? 견습 기수하고 좀 베테랑 기수하고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나죠. 근데 뭐 얘기 딴 데로 갔는데 1300인데 자 파티 파워가 지난번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스타트부터 꼴찌에 있었어요. 꼴찌.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렇게 똑같은 흐름으로 탈 수 있겠느냐, 전개를 펼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왜? 얘가 정상적인 지금 컨디션이라면 좀 그 무리해서 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난번처럼 스타트부터 붙들고 탈 수 있겠느냐? 왜? 얘는 말이 어리기 때문에 지금도 흔들려요. 발 바꿈이 이 가운데 이 습보를 하면은 발을 여기서 이 중간에서 2번, 3번씩 바꿔요. 얼마나 힘이 들면. 거기다가 자세까지 높아요. 이런 말들은 잡아줘야 돼요. 아주 편안하게 타야 되는데 글쎄 요즘에는 뭐 박태종 기수가 2천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좀 대부분 보면은 많이 그 차분해졌어요. 뒤에서 조금 많이 힘을 안배해서 좀 타는데 그런 문제점. 문나이트 지난번에 쥐어짰죠. 드림시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역 기수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붙들고 있었어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라스트에 그런 큰 주폭으로 이긴 거죠. 주폭으로. 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뒤도 지금 안 들어가고 뒤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앞이 붕 들려. 그런 주행자세를 갖고 있고 이번에는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조교가 조금 셌어요. 셌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제라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보다 얘는 다른 말보다 다른 여기 출전하는 상대보다 한 수 위의 전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행이 조금 뭐 이렇게 삐딱한 것도 없고 단지 하나 어떤 아직 힘이 들쳤기 때문에 선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강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뛰고 있습니다. 꾸준히 뛰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3척밖에 못 왔죠. 예, 브라보 진선 및 파티 타임에게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죠? 제라한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 왜? 파티 파워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제라한은 앞에 가면서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앞에 갈 수 있는 걔를 동떨어뜨려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내내 조교를 좀 그런 것들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 경주에서 파티 파워를 어떻게 할 거냐죠. 문나이트는 뭐 사이즈가 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후차권에서는 3번, 7번 이렇게 두 마필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 워낙 배당이 없는 경주죠. 배당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주 자체는 여러분들 그냥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제라한이나 또 누구죠? 과천의 함성, 드림시티 이런 마필들이 과천의 함성은 생긴 건 잘생겼습니다. 480kg짜리인데 안으로 많이 기대고 있어요. 힘이 들 차서. 근데 아주 유연성도 있고 앞으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사실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경주는 1, 2경주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자, 3번 K 마운틴입니다. 요거 한번 그냥 가볍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자, 얘는 선행을 못 가고 나서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찬스죠. 기회. 선행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그냥 선행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행을 못 가고 무너졌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릴게요. 모가지, 그러니까 목이죠. 이 동체. 여기 그러니까 이 목에서부터 머리까지는 아주 X예요. 근데 여기는 동체는 상당히 유연해요. 근데 이 주폭이 좀 작은 데다가 이 목놀림을 안 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좀 작은 주폭. 근데 얘가 이 작은 주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발이 빨라요. 무척 빨라요. 무척 빠르기 때문에 이게 선행을 못 갔을 때는 그 빠른 게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얘한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찬호가 탈 때도 선행 외곽에서 잘 타고도 라스트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못 맞춘 거죠. 오히려 뒤에 있으면 안 돼.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리듬감이 없어서 X지만 이 동체는 유연해. 그러니까 요 모국만 쓰면 좀 좋겠는데 이 동체는 아주 발은 잘 써요. 발은 잘 쓰는데 제가 누차 이제 예를 드는 오리가 물속에서 막 발놀림 하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현란스럽지가 않고 아주 가지런해요. 발 쓰는 게. 이런 마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에서 그냥 죽기 살기 선행해요. 여기서 뭐 다른 거 뭐 여기 뭐 푸른 세대 하늘로 뛰죠. 몬스터킹 8주 만에 나오죠. 뭐 버리고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얘가 선행을 나서면 그런 상황이지만 이 단점을 커버시킬 수 있는 건 선행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1000m고요. 자, 일단 한 번만 더 공략을 하겠습니다. 원드림입니다. 원드림. 지난번에는 공백기를 갖고 그 최범현 기수가 속된 말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이해하기 쉽게 승부 의지가 꺾였었죠. 임마필의 단점은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뒷다리가 모둔발입니다. 아세요? 모둔발? 모둔발. 그러니까 앞다리가 여기에 착지를 했으면 이 뒷다리가요. 슝 날아가서 이 착지한 앞다리보다 더 앞에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모든 말은. 근데 이 허리가 아프거나 뒷다리가 경직이 되어 있는 말은 이 뒷다리가 이 앞다리 떨어진데 앞에 뒤에 떨어져요. 뒤에. 그러니까 짧게 차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제가 예시안 가서 발을 봐도 하자는 없어요.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말 나오지만 뭐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그래서 아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휴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겁니다. 말이 이제 뭐 뛰기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아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끔 보면은 아무 이상 없이 쉬게 하는 말들은 보면 뭐 주행 악벽에서 이제 잊어버리라는 얘기죠. 저 외부에 나가서 그냥 마음껏 또 뛰어놀아라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양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얘처럼 좀 경주에서 뭔가 자기가 뛰기 싫어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도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말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역시 이 방목이죠. 방목. 스스로 자기가 몸을 알아서 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빨리 잘 타죠? 네, 잘 탑니다. 하여튼간 이 샤코나까지는 제가 그랬죠. 문시영급이에요. 근데 이 라스트에서 이제 체중을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태혁 기수가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한대요. 제가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보통 저녁 때 적게 빼면 5kg 일주일에 많이 빼면 한 7kg. 제가 면허 시험 볼 때는 10kg까지도 빼봤어요. 하루 만에 10kg. 여러분들 놀래죠? 하루 만에 어떻게 10kg 빼요? 결국엔 약 먹었어요. 안 빠져가지고. 근데 이 5kg, 7kg 빼는 거는 예를 들자면 경마 딱 끝나면 일요일날 저녁에 혁티 풀고 탁 먹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또 얘기 딴 데로 가.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무튼 윤태혁 기수가 여기까지는 기가 막히게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스트에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라스트 부분은 말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윤태혁 기수의 기승술 그거 지금 여기가 350m예요. 저 때는 250m였었습니다. 250m 몰고 결승선 골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퍼져요. 정말 미칠 정도입니다. 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 체중을 빼는 사람들한테는 더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뭐 조금 숨이 찰 정도죠. 근데 이 350m를 몰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보다 100m를 더 모는데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기수의 어떤 실력보다는 뭐 문세영 기수 같으면은 믿겠죠. 문세영 기수의 어떤 실력을 믿겠지만 윤태혁 기수가 여기까지 참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 힘을 쫙 안배해놔 라스트에서 그만큼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말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겠지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티즈킹이 말이 좀 나쁜데 얘는 선행이면 뛴다 그랬죠. 선행이면 여태까지 선행 안 가서 뛴 적이 있어요? 입상한 적 없어요. 자, 5번 원드림도 지금 선행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티즈킹이 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얘 뒤만 따라가. 제 전개는 그겁니다. 얘 티즈킹 뒤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티즈킹이 지금 제가 컨디션이 좀 나쁘다 그래서 자칫해서 실수를 해서 얘가 선행을 가버리면 얘는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전개를 다 그려놓고 있지만 그래도 티즈킹이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대로 5번 원드림의 선입 전개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승 공감이죠. 제일 세죠, 여기서는. 얘는 주행 악벽 때문에, 기대는 악벽 때문에, 주행 악벽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기대는 버릇 때문에 실전에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조교 때 그렇게 기대했는데. 근데 그게 실전에서 자꾸 못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근데 얘가 뛴 그 걸음을 보면 티즈킹이라는 말은 선행을 가야 꼭 뛰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승 공감은 따라가면서도 뛰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결정력이, 그러니까 배터에게 필요 없는 결정력이 없는 말은 한번 차라리 죽고 마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결정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는 것뿐이에요. 기대는 것만 고쳐지면 얘는 결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절대변기입니다. 절대변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박태준 기수 아주 차분하게 타잖아요. 뒤에서 붙들고 있었어요. 원래 절대변기가 그렇게 뭐 늦지 않는 말이라 중간쯤에 따라가는데 나오자마자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건 중간에 있든 간에 뒷말들은 순발력이 얘보다 더 없는 말이고 절대변기가 중간을 따라가면서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붙들고 1000m에서 날라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이즈를 계산을 하면 티즈킹 앞에 가고 윈드림 따라가고 우승 공간 그 뒤에 붙고 그러면 라스트에서 경쟁력이 절대변기는 떨어져요. 고개가 높고. 자, 그 다음에 프루갈 게임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동체도 길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K마운틴인가요? 뭐 제가 조금 전 삼경주에 말씀을 드렸던 K마운틴.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근데 얘도 여기서 머리는 안 써요. 아주 딱딱해. 근데 이 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줘요.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이게 이런 단점이 극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을 갖고 있으면 좀 알로 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다시 한번 원드림을 노리겠다. 이렇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200m고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골드모닝이 2주 만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단일 마주제가 아니고 그 개인 마주제이기 때문에 마주가 뭐 좀 마주를 그러니까 조교사 입장에서도 마주한테 내가 돈을 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마주가 야, 내 말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빨리 또 써. 그럴 수 있는데 자, 어린 말입니다. 암말 3살짜리고요. 지금 2주 만에 출전해요. 근데 이제 지금 조건은 다 좋죠. 1번 게이트에다가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이고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그 이찬호 기수가 그 조교를 살살 했어요. 그냥 뭐 2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근데 말이 아직도 어린 티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암말 치고는 잘생겼는데 아직도 조금 이렇게 흐느적 되고요.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팍팍
좀 근성이라 할까요? 스스로 뛰려는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해요. 아직 이게 어리기 때문에 그래, 경험이 없어서. 근데 뭐 이경주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썼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신 캐피 리버가 지금 지난번 요배통으로 인해서 막 뒤가 흔들려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흔들리는 건 없는데 그 뭐죠? 금곡성 아주 모가지 짧은 마필 있죠. K마운틴이랑 똑같은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그 마필한테 져요. 자꾸 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조금 호흡을 좀 거칠게 해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대천 포커스 같은 경우는 뒷다리 벌리고 뛰는 마필이 있죠. 아주 큼직한 주폭이고요. 세상에 좀 이런 마필은 좀 이런 마필이야말로 배터에게 좀 필요가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거리가 1200m고 골드모닝이 선행을 가면 외곽에 붙을 거고 뒤에서 오르는 마필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강남굴 절지어 럭키샤프 지금 승분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딱 하나 복병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삼쌍승식 얘기했지 않습니까? 축에다가 2, 3, 4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나 5위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하나 나빠줘야죠. 요거 싹 끼면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 포에버 대물입니다. 네, 여러분들 포에버 대물 그 모래 맞으면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라스트에 다시 올라오는 마필. 제가 왜 요 마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습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조심하십시오. 이게 일단 모래 맞는 모래의 어떤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1000m를 뛰면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왜 1000m에 썼는지 모르겠다 그랬죠. 1200에 출전시키고 습보를 안 했어요. 이런 말은 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보만 아주 길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교 때 힘 다 빼고 그러고도 이 마필이 뛰는 마필이에요. 모래 맞으면 뒤로 가는 단점 하나 빼놓고는 라스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주폭의 체구가 작기 때문에 주폭의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편성, 그러니까 조금 약한 편성에서 느려진 편성에서는 모래만 피하면, 근데 오늘 9번 게이트예요. 모래만 피하면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다. 오늘 고배당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상승식에 꼭 제일 꼬바리에다 한번 낑겨놓고 한번 공략을 해 보십시오. 자, 우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400m 육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쑥쑥 그 실력이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이 490kg짜리 두엘 폭풍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일요일날 출전하는 일요일 대상 스포츠 조선배 거기에 추천하는 태산천재하고 동반 습보했어요. 저는 이마필이 그 듀엘 폭풍이 나오면 어디만 봐요? 뒷다리만 봐요. 뒷다리가 풀렸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게 풀렸다라는 얘기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윈드림을 갖고 얘기하죠. 모든발, 원드림이죠. 참 죄송합니다. 원드림, 이 모든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얘도 모든발이에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참아주잖아요. 바닥에서 스타트 나오자마자 참아줘요. 지난번에 주인공 기수도 조금 참는데 그 참는 강도가 문세영보다 덜 했어요.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올라오다 말았죠. 예. 이런 단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마필이 왜 못 뛰는지 여러분들이 원인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좋아졌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교를 안 보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예시장에 가서 말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좋아졌구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체형 좋죠. 뭐 또 하자가 없어요. 뒷다리 딱 하나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하나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딕시 스마일은 맨날 삐딱하게 뛰는 마필이고 제가 이제 후차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이백은 간신히 들어왔고 없죠? 그러니까 이제 듀엘 폭풍이 지난번에 이제 그 인권이가 탔고 이번에는 이제 찬호인데 잘 참을 겁니다. 참을 거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제 11번 장산 CT입니다. 장산 CT. 막 역시 이제 지난번에 그 한 반박자 늦게 나왔죠. 반박자 정도, 반박자? 한 박자 정도 늦게 나왔을 겁니다. 이 누출발을 했습니다. 누출발을 했는데 라세요 날라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지금 녹화가 끊어져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잘라 먹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여튼간 근데 이 경주에서 샤프 이너가 입상을 했습니다. 샤프 이너가. 근데 이 샤프 이너는 사실 제가 한 2번 추천드렸다가 지난번에 추천 안 드리니까 입상한 마필인데 이 마필은 그 때와 장소라 그럴까요? 때가 막 그 흐름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는 디놀랜드 맞죠? 예, 디놀랜드 기수가 내선에서 기가 막히게 탔어요. 장산시티는 늦바라고 깡바닥에 있었고 그리고 4코너 돌 때 제일 꼬발에서 날라옵니다. 가운데로 날라와요. 근데 샤프 이노에게 2분의 1 마신 딱 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약했어요. 약했는데 약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타트 이탈만 되면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 뭐 출발 점수 뭐 충분히 했겠죠. 뭐 안 했겠습니까? 수영 조교까지 하고 출발까지 다 했네요. 예, 다 했기 때문에 드림서녀 이거 고개 높은 마필. 이경주는 웰빙 스토리요? 웰빙 스토리는 덩치에 비해서 목이 너무 짧아요. 선행 하나 간다는 거 그것뿐인데 진짜 뭐 현장에서 말이 진짜 미쳐 보이지 않기 전에는 일단 뭐 장산 시티가 이경주에서 늦발만 안 하면 머리다. 취임마들은 사실 선행마들은 그날 그 편성이 중요해요. 근데 취임마들은 편성을 사실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조금만 따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행마가 뛰었던 선행마가 선행으로 가서 이겼던 말이 편성, 그다음에 취임마들의 어떤 그 편성, 요거는 조금 달리 하시는 게 좋아요. 취임마들은 항상 뒤늦게 오기 때문에 타이밍만 놓치면 똥말한테도 질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만 잘 잡으면 잘 뛰는 말에도 능력 있는 말에도 이길 수 있는 게 취임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조금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전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6경주였었고요.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300m.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와일드 웨스켓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 주행심사 때 12초 때의 그 취입력을 보여요. 데뷔전 때도 보이고. 근데 한 번 더 뛰어요. 이제 그 2번 다 취입을 하니까 거리를 늘려 출전하죠. 근데 거리를 늘려 출전할 때 이마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 어디가 아픈 거를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추측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딱 띄고 그게 붉어진 거예요. 붉어졌기 때문에 공백기를 갖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나와서 지금 한 번 뛰죠. 한 번 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마필의 단점은 너무 커요. 제가 이제 단점과 장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일단 순발력이 꽉 난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순발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래를 맞으면 고개를 쳐들어요. 다 그랬어요. 지금 주행심사, 데뷔전 그 3번째 경주. 근데 이제 일단 요게 단점이고 자꾸 뒤로 가죠. 뒤로 갑니다. 장점은 뭐냐면 잘 생겼어요. 아주 뭐 앞뒤 바란스, 상하 바란스가 잘 맞는 마필입니다. 요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크냐, 이게 크냐입니다. 단점이 커 보이면은 빼고 가십시오. 장점이 커 보이면은 갖고 가십시오. 근데 여기에다가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는 데다가 자, 아파가지고 신마필 조교 못하죠. 그리고 복귀전을 딱 치르고 난 다음에 지난번 뛰고 난 다음에 이제 조교해요. 조교 살살 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목요일날 모랑
뭐 누구랑 동반습보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뛸 때 보면은 그러니까는 앞에 말이 없으면 모래를 안 맞으면 잘 뛰어요. 기가 막히게 뜁니다. 이런 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예상 아무도 안 잡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던 삼상승식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고 일단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냐? 그랬을 때는 삼상승식이고 이거냐? 장점이냐? 그랬을 때는 뭐 아까 얘기했던 TAK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도전해 볼 만한 이번 주 도전해 볼 만한 경주가 있습니까? 도전해 볼 만한 경주죠. 죽을 때. 그 경마가 뭐예요? 도전하는 거죠. 모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모험이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대한영웅 같은 경우 그런 힘 덜 찼다. 물론 저도 알아요. 힘 덜 찼는지 단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략했을 땐 남들이 다 알았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2시간씩 떠들고 2시간씩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 찾아내려는 게 이런 게 뭐 한 달에 10번이면 많죠. 한 달에 3번 중에 한 번 맞으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참으셔야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 한다. 이 경주에서는 와일드 웨스트 캣이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 경주가 2마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국제 명품입니다. 국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이마필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을 겁니다. 진짜 말이 맛이 가기 전에는. 근데 지금 3주 만에 나오죠? 네, 3주 만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1000m 기원이가 타고 늦게 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상혁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제가 전에 조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어깨를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려줘야 부드럽게 뛴다 그래서 외곽으로 딱 이상혁 기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왼쪽 뒷다리 아직도 절고 있어요. 왼쪽 뒷다리는 절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쪽 뒷다리는 절어요. 절고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교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 그 다음에 거리가 1300m라는 얘기고 이게 지금 1번 와일드캣이나 9번 국제명품에게 정말 다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테마 등극은 몰입니다. 예. 얘는 축이에요. 테마 등극. 얘가 뛴 걸음이 있어요. 제가 이 경주를 다 분석을 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심도 있게 아주 집중적으로. 테마 등극은 지금 부산 갔다 오고 지난번에 더비 뛰고 너무 강했어요. 근데 그 전에 뛴 거 보면은 물론 상대는 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가능성, 잠재력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테마 등극은. 뭐 있습니까? 영광의 그날 파이어폭스 뛰는 마필입니까? 아니에요. 스마트조요. 지난번에 이게 지금 인기마예요. 스마트조가. 지난번에 누구죠? 제철인가요? 라스에 섰어요. 그 경주 흐름이 다 섰어요. 근데 이번에 좋아진 것도 없어요. 뭐랑 한번 동반 습보하는데 잘 가긴 갔습니다만 순간적이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발발이 주폭이에요. 주폭이 작아. 근데 지금 와일드 웨스트캣이나 국제명품은 이 스마트조의 주폭에다 갖다 비교를 하면 정말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얘는 왼쪽 뒷다리, 얘는 고개 높은 단점. 이거 빼면은. 자, 그래서 이 경주는 뭐 있어요? 대보배 선행갑니까? 테마 등극이 선행가겠죠. 그거 믿는 겁니다. 대보배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죠. 모래 맞으면 얘는 체장이 길어요. 길고 체장에 비해서 동체가 짧은 마필입니다. 선행 안 가면 힘으로 뛰어야 되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안 가면 거의 죽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경주는 모험이냐 아니냐. 자, 7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 몇 경주예요? 지난주 마지막 경주 11경주라고 10경주예요. 11경주 대상 경주가 있었으니까 10경주죠. 10경주. 선행마가 4마리 있었어요. 선행마가 4마리. 근데 뭐 싸움은 안 일어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경주는 뭐 누가 뭐 3마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주 스피드, 조국의 등불, 라스트 코디,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삼바 페스티벌 이거요? 예,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일단 세 마리가 선행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자 조국이 지금 위즈 스피드도 지금 1200m에서 선행 외곽에서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이겼고 조국의 등불은 1200에서 선행 갔고 4번 얘는 지금 단거리만 뛰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200을 뛰긴 했습니다만은 단거리 1200 이게 1200에서 지금 다 인정이 되냐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2, 3, 4를 앞에다 두고 자 1200m입니다. 2, 3, 4를 앞에다 두고 이 뒤에 가는 마필이 누구예요? 예, 얘입니다. 얘 6번 미스터 탱크요. 없죠? 발원지요? 예, 발원지 정도인데 발원지가 지금 얘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본 능력은 있어요. 기본 능력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명품이라는 마필은 제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지만 이 발원지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이건 순간순간 그러니까 편성에 따라서 이 마필은 넣고 빼고 하는 그런 마필이죠. 근데 국제명품이라는 마필은 생김새를 보면요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요. 빙빙빙빙 돌아요. 이 발원지라는 마필은 왜 안 도느냐. 얘는 고개가 높고요. 한쪽 발로만 뛰어요. 안으로 기대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번 주 질병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여기서 가장 세요. 선행 빼놓고는.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가 제일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센데 구절도 나와 있고 안쪽으로 기대는 앞벽. 1번 게이트 조건 좋죠. 조건은 좋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어떻게든지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도 그냥 앞에서 지금 2, 3, 4 또 나중에 뭐 선행 싸움 이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선행 싸움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누가 라스코디가 선행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다 달고 가야 되겠죠. 2번, 3번이 그래서 어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스터 탱크가 가장 유리하다.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3군이고요. 됐어? 잠깐만.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700m고요. 어디 보자. 예. 백사는 발 꺾는 마필. 조금 이제 아파가지고 한번 주춤거리고 다시 이제 뛰는 그런 마필인데 양전 구절이 나와 있네요. 자상 뼈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보면은 예시장 가서 보면요 많이 이렇게 붉어져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마필은 그런 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벨리스타입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57kg. 얘도 한 480, 90kg 나가는데 동체는 잘생겼는데 목이 조금 짧아요. 두껍고.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리듬감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아마 13조로 아예 간 모양이에요.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잘 먹이는지 그렇고. 자, 제일 센 마필은 공룡이죠. 마찬가지잖아. 테마 등극하고 같이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이 마필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추예리가 탈 때 보면 뭐 앞에도 붙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동안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또 문세영 기수가 부산이나 서울에서 탈 때 부산에서 조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는 뒤에서 경주를 펼쳤고 이제 이 마필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탔는데 그게 안 먹혔던 거고. 자, 라떼 2000입니다. 이 경주 주인공은 라떼 2000이에요. 근데 축으로 갈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말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이 마필은 김혜선 기수가 어떻게 조교를 했냐면 막 그냥 말 오마날이라 그러죠. 말이 가는 대로 냅둬 버리는 그런 조교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철호가 하면서 자갈을 딱 물려갖고 조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습관은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 100m 시점만 딱 오면 100m죠 이게 200m니까 이게 1하롱이고 이게 2하롱이니까요. 그죠? 예, 하롱이 하나 200m씩이니까 여기쯤 딱 오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100m 시점을 왼발로 탁 바꿔요. 근데 그동안은 왼발로 탁 바꾸면은 뭐 이건 뭐 조금 전문 용어지만 여러분들 제가를 탁 놔요.
그리고 말이 스피드가 팍 죽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를 탁 물려놨기 때문에 말이 치고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저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딱 하나 그 여러분들에게 안 밝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봐도 사실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어제죠? 네, 어제도 보니까 이 누구죠? 김철호 기수가 구보를 2바퀴를 했는데 제가를 꽉 물려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뛰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명령을 주니까는 말이 스스로 뛰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주중 내내 반복을 했기 때문에 말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이경재 축이 지금 공룡을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3번 벨리스타를 놔야 되는 건지, 벨리스타는 여태까지 뛴 데가 약하고 공룡은 센 데 뛰었고 꼴찌 같고 그런 겁니다. 라떼 2천은 여러분들 조금 그냥 말이 많이 좋아졌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었고요.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700m고요. 자, 이 우승하우스도 제가 지난번에 그 추천드렸던 이유, 근데 그때 마두령이 없었던가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시대소망이 머리였었나요? 우승하우스로 갔던가. 하여튼간 우승하우스가 그날 그 제가 그게 그날 그 누구죠? 박재정 기수가 2000승 한 날이에요.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스타트 나오자마자 붙들고 뒤에 있어요. 취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좀 거리가 늘었고 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왼쪽 뒷다리가 절고 있습니다. 얘도 아주 찐따예요, 찐따.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왼쪽 뒷다리의 그 아픈 거를 최대한 좀 그 여파를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안배요. 안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뒷다리 아픈 말들 초반에 막 몰고 가지 않습니까? 아픈데 더 아파.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쓰면 라스트에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앞다리가 아픈 말 있죠. 구절, 건, 무릎 이런 마필들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뒷다리가 나쁜 마필들. 그러니까 제가 말은 뒷다리로 뛰어야 되는 그러니까 구절이나 건이나 뭐 이런 무릎이나 이렇게 아픈 마필들 그거 힘 한 배 해줘봐야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느껴요. 못 봐요. 근데 이 뒷다리가 나쁜 말들은 힘 한 배를 해주면 이 뒷다리에 그러니까 그 힘을 많이 비축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라스트에 날라옵니다. 지난번엔 좀 상대가 약했어요. 근데 오늘은 얘한테 좋은 거리다라는 거리가 오히려 유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거스트 러시가 있습니다. 좀 작지만 얘는 근성이에요. 좀 빳빳한 그런 몸놀림을 갖고 바람이 분다 뒤 벌리는 마필이고요. 빅5 등치가 500kg 나가는데 가슴이 요래요. 그럼 지난번에 이거는 그 말이죠? 맞죠? 혜선이가 타고 외곽으로 도른 마필 맞죠? 1400에서 2번 예, 그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혜선이가 3코너 이렇게 여기서 따라갈 때 보니까 3코너에서부터 모래를 맞춰요. 모래를 맞추니까 어때요? 고개 딱 이렇게 이렇게 지켜드는 것도 아니고 살짝 지켜들고 천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라스에서 어떻게 이거 발성을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렇게 뻣뻣이 써요. 아무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뻣뻣하게 발을 쓰는 맛비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쓰기 때문에 결정타가 없어요. 거리 늘어서 좋을 게 없고 1400m에서는 모래를 안 맞췄을 때 힘으로 들어왔어요. 얘가 정말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2번 다 2차 갔거든요. 머리를 쳐야죠.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작지만 어거스트 러시가 지금 이혁 기수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뭐 좀 자기는 이혁 기수를 안 본답니다. 근데 이혁 기수 자세 좋고요. 조금만 전개만 윤태혁 기수 마냥 전개만 조금만 그 흐름만 빨리빨리 읽어내면은
윤태혁 기수보다 나을 거. 아니, 그러니까 윤태혁 기수는 문세영급이니까 거의 그 급에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달려라 강작. 지난번 보니까 역시 체고 작으니까 조금 나스에서 결정타가 없고 안마야. 뭐 없어요. 지금 어거스트 러시의 우승아우스, 빅5, 달려라 강작 이 정도인데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10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재밌죠? 이 경주도 재밌습니다. 파랑주의보가 58kg, 베스트가이가 선행, 베어큰 트로피한테 괴롭힘, 베어큰 트로피는 지금 컨디션이 아니고 강에 조교 안 했고 질풍대세가 지금 지난번에 1200에서 날라왔어요. 오늘 1400인데 말은 많이 좋았더라고요. 자, 해마로입니다. 오늘은 저는 해마로로 축을 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뭐 해마로를 버리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포인트는 누구냐면 더블 드래곤입니다. 더블 드래곤. 왜 더블 드래곤이냐? 자, 지난번에 효리가 탔을 때죠. 효리가 두 번 탔을 때 보면 이 백스트레치에서 건너편 줄에서 말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아주 절정으로 이제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3코너에서 거리가 길고 아마 모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모래를 맞으면 어때요? 2번인데, 그죠? 그 다음에 거리가 1400m예요. 지금 뭐 파랑주의보 58kg, 천막 말 컨디션 아니야. 베어킨 트로피 공백기가 있어. 베스트 가이가 선행을 가서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갈 게 얘예요. 파랑주의보하고 얘가 뒤따라갈 거라고요. 뭐 물론 베스트 가이, 베어킨 트로피 다 있습니다만 얘도 거기에 가세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뛴 얘 더블 드래곤이 뭐 1군에서는 아니지만 하위군에서 2군에서 뛴 걸음을 보면 힘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1400에서 통할 힘은 있기 때문에 거리가 길면은 이 단점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는 단점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는 그 정도라도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1군에서 경쟁력은 조금 약하지만 거리가 짧고 2번 게이트고 모든 조건 51kg의 부담 중량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번 더블 드래곤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1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8일 토요일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일요일자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